데뷔 6년차 그리고 네 번째 슈퍼볼 진출. 아마 AFC 리그는 그냥 마홈스 거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톰 브래디 이후 이렇게 압도적인 쿼터백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있어서 패트릭 마홈스는 아니 나는 더 압도적인 선수가 될 건데 라고 현재 그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톰 브래디와 함께 고트 후보로 불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6번째 데뷔 시즌에 어떻게 4번이나 슈퍼볼에 진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대단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대단한 것은 사실 올 시즌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은 그렇게 대단한 시즌을 정규 시즌에 보이진 않았잖아요. 이들이 물론 디비전 우승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그에 있어서 다른 작년, 재작년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들은 극복해내지 못할 만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볼에 진출했다. 우리는 제일 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AFC 다른 팀들보다 훨씬 뛰어난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지 않나 싶어요. 내년 시즌 이 캔자스 시티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면 또 슈퍼볼에 진출할 것이고, 그렇기에 이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 정말 무섭고 그만큼 대단한 팀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 경기에서도 저는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이 왜 이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매번 성공을 거두고 4번째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를 진짜 목격을 똑똑히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 캔자스 시티 칩스 그리고 앤디 리드 감독은 굉장히 완벽한 경기 플랜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이 앤디 리드 감독은 분명히 이 경기의 매니지먼트 능력은 부족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시즌에도 타임 매니지먼트나 타임아웃 활용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감독이었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시절 그리고 알렉스 스미스의 캔자스 시티 시절까지 그러한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었죠. 천재적인 오펜스 플레이 컬러라는 장점과 다르게 말이죠. 하지만 패트릭 마홈스라는 이 매니지먼트가 필요 없는 타입의 쿼터백을 만나면서 앤디 리드 감독은 본인의 단점을 좀 지워지게 되었고, 결국 본인의 이런 플레이 콜링 능력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때때로 나오는 이 앤디 리드 감독의 이 매니지먼트 실패,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명장이어도, 아무리 코칭을 20년 가까이 3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어도 이 본인의 그러한 단점은 고칠 수가 없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번 시즌 캔자스 시티 칩스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이유도 디펜스에 의한 이 플레이오프를 치를 거고, 또 이 런더볼을 의한 이러한 오펜스 운영을 할 것이라면 앤디 리드 감독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어요. 앤디 리드 감독은 당연히 패트릭 마홈스의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하이파워 오펜스, 이러한 것을 이끌 때 그는 더욱더 강한, 능한 타입의 감독이지, 디펜스에 의한 캐리, 런더볼에 의한 캐리, 이런 것들이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앤디 리드 감독은 계속 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나는 이 런더볼을 통해서 오펜스를 조율할 수 있다. 나는 디펜스의 힘에 이어서 게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플레이오프 승리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예측하지 못했던 점들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 캔자스 시티가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칩스 오펜스의 경기 포인트, 첫 번째는 이 런더볼 아이덴티티예요. 패트릭 마홈스와 캔자스 시티,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MVS가 이 뒷볼을 또 잘 잡아주면서 리시버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캔자스 시티는 이 리시버진에 대한 문제를 정규 시즌에 경험을 해왔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들을 통해 하이파워 오펜스를 선보일 거라는 자신감은 분명히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패싱 위주의 그간의 그러한 플레이오프 타입의 오펜스를 보여주기보다는 강력한 디펜스를 믿고 런더볼을 통해서 타임 오브 포지션을 가지고 또 턴오버를 줄이면서 공을 지키는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이겠다 라고 이들은 이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게임 플랜을 설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런닝백이죠. 파체코가 뭐 좋은 러싱을 보인 것은 아니에요. 뭐 때때로 좋은 러싱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큰 부분에서 파체코의 러싱이 뭐 저번 주 버팔로 빌스처럼 뭐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긴 힘듭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런 디펜스는 더욱더 막강했고 이들의 라인베커 뭐 패트릭 퀸이나 로쿠안 스미스는 굉장히 뛰어난 태클링 능력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러싱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더라도 칩스는 계속해서 러싱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 공을 통해서 소유함으로써 시간을 태우고 그 시간을 태움으로써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이 오펜스의 기회를 주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공을 건네준다면 레이븐스는 또 한 번 이들의 뭐 장점인 이 러싱 어택을 통해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고 타임 오브 포지션 싸움에서 이러한 원 포지션 경기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런더볼을 계속해서 뭐 효율과 상관없이 사용을 했고 결국 캔자스 시티는 뭐 37분 타임 오브 포지션 뭐 37분 대 23분 뭐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차이로 이들은 공을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패트릭 마홈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러싱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지만 러싱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썰드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 썰드다운 상황을 이 패트릭 마홈스는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고 마홈스는 당연하게도 이 갱신을 잘 해내면서 이 조율하는 이 오펜스를 캐리하는 타입의 쿼터백이 아닌 역할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습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게임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마홈스는 완벽히 플레이를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칩스는 기본적으로 이 퀵 패스와 숏 패스 위주의 이 전략을 가져왔고요. 또 트래비스 켈시를 이 타이트엔드를 모션과 쉬프트를 자주 활용하면서 상대 디펜스,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어떠한 디펜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의 그런 플레이들, 굉장히 빠른 판단에 의한 플레이들, 그런 활용들이 굉장히 눈에 띈 경기였습니다.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뭐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죠. 각종 뭐 블리츠, 그리고 심 프레셔 컨셉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홈스가 뭐 날뛰지 못하게 충분히 만들었고 후반전에는 아예 득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결국 레이븐스 디펜스가 이 경기 가장 아쉬웠던 것은 턴오버를 결국에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는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턴오버를 만들어냈고 그 모멘텀을 본인들이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레이븐스의 디펜스, 리그 최고의 디펜스고 뭐 역사적으로도 뭐 몇 등 안에 든다 뭐 그러한 뭐 스탯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후반전에 무득점에 그치게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인 것은 맞지만 결국 본인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 본인들에게 기회를 더 주지 못했다라는 점, 캐리를 해내지 못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경기들을 확인해 볼게요. 캔자스 시티 칩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러싱을 굉장히 이 경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들의 러싱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러싱의 대부분은 갭 스킴의 러싱이 벌어졌어요. 뭐 파워런이나 카운터런이나 이러한 타입의 러싱이 이 헤비 퍼스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이번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타이트 엔드가 3명, 이 13 퍼스넬 상황에서 이 파워 러싱이 벌어졌는데요. 뭐 타이트 엔드가 모션을 하면서 이 엣지 러셔를 블락을 하고, 이 풀링한 라인맨이 이 세컨 레벨 블락진을 블락킹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파체코는 이 비트윈 더 태클, 이 갭을 발견해서 좋은 러싱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아마 캔자스 시티 칩스가 뭐 이 경기 왜 이렇게 갭 스킴을 많이 사용했냐라는 부분에 의해서는 존 러싱보다는 갭 러싱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레이븐스의 이 라인베커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타입의 플레이들을 선보이잖아요. 이 올 시즌 올 프로 퍼스트 라인베커인 이 로쿠안 스미스, 그리고 이 거의 올 프로급의 활약을 같이 보여주었던 이 패트릭 퀸, 두 명의 라인베커는 단순히 본인들의 이 갭을 지키면서 이 디펜시브 태클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느리게 반응하는 타입의 라인베커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 블리츠도 하고, 뭐 어떻게든 들어가는, 뭐 럼블리츠도 잘하고, 어떻게든 갈 수 있는 타입의 라인베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자스 시티 칩스는 더욱더 이들의 라인베커의 뭐 공격적인 스타일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갭 스킴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았나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먹혀들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 레이븐스는 굉장히 느리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 12 퍼스넬에 의한 파워 러싱인데요. 두 명의 타이트 엔드가 나란히 라인에 붙어 있고, 한 명의 가드를 풀링하여서 했지만 결국 좋은 영향을 보이진 못했죠. 좋은 결과를 이번에는. 일단 디펜시브 태클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 이 런닝백의 레인을 한쪽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이 패트릭 퀸이 잘 파고드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이 블락을 부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들의 라인베커들이 생각보다 느리게 반응을 했어요. 먼저 반응을 하기보다는 느리게 반응을 했고, 결국 갭 스킴 상황에서는 특히 뭐 런닝백들이 뭐 라인베커나 이러한 타입의 선수들을 움직임을 보고 이 스캔을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라인베커가 더욱더 신중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반응을 뭐 빠르게 이 유도를 해낼 수 없고, 결국 이 로쿠안 스미스와 이 패트릭 퀸에 의한 태클링이 굉장히 많았어요. 레드존에서도 상관없이 13 퍼스넬 이 타이트엔드를 모셔닝하고, 또 한 명의 가드를 풀링하면서 이 파워 런 스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컨 레벨진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굉장히 뭐 빠르게 반응을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플레이가 좀 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마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 라인맨들이 충분히 이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믿은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로쿠안 스미스, 뭐 패트릭 퀸, 이들은 우리는 너네들의 빠른 이 트랩에 빠지지 않겠다. 우리는 정적으로 이 디펜시브 태클들의 움직임들에 따라서 이 런닝백을 쫓겠다 라는 타입의 플레이를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지속적으로 뭐 성공을 하든 말든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 헤비 퍼스넬에 의한 러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요. 레이븐스는 뭐 투 하이 상황이든 뭐든 뭐 어쨌든 효율적인 런 디펜스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두 명의 라인베커의 움직임을 보시면 끝까지 봅니다. 이 라인맨들의 블락킹을 끝까지 보고, 런닝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고 결국 이 본인들의 갭에 다가가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전략이, 이러한 움직임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러싱 오펜스를 막는 데는 더욱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다음 요소는 이제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를 이 캔자스 시티가 어떻게 활용을 했나라는 점이에요. 일단 이번 경기 이 오펜스와 디펜스 매치업 중 가장 좀 기대되는 매치업 중 하나는 여러분들도 기대를 했겠지만 바로 이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와 그리고 카일 해밀턴이라는 이 세이프티예요. 카일 해밀턴은 올 프로 퍼스트, 트래비스 켈시도 뭐 올 프로 퍼스트 뭐 여러 번 등극했던 만큼 이 두 명의 굉장히 뛰어나고 피지컬한 이 선수들의 매치업은 우리 모두를 기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뭐 세컨더리진을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이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를 마크할 선수는 커버할 선수는 카일 해밀턴밖에 사실 없어요. 이들의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말이죠. 결국 볼티모어 레이븐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만약 트래비스 켈시를 커버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역할은 카일 해밀턴 너가 해라 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를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트래비스 켈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볼티모어 레이븐스 디펜스가 카일 해밀턴을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해서 뭐 배치를 하느냐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상대 디펜스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프리스냅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였어요. 트래비스 켈시가 그냥 뭐 마시를 가죠. 여기서 라이트 사이드에 있다가 이제 레프트 사이드로 이제 마시를 가는데 카일 해밀턴이라는 이 세이프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트래비스 켈시가 마음껏 움직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패트릭 퀸과 뭐 매치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디펜스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너네 존 커버리지를 펼치겠네 라고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이 슬랏 블리츠를 해냈고 아마 이 크리퍼 컨셉을 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투 하이에서 이들이 커버리지를 존 드랍을 하는 상황 속에서 패트릭 마홈스는 이 라이트 사이드로 스크린을 던졌고 당연히 이 스크린은 한 명의 블락킹이 성공을 한다면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이 스냅 전에 패트릭 마홈스는 무엇을 본 거죠? 이들이 존 타입의 디펜스를 펼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쪽 사이드에서 이들이 이 슬랍 블리츠를 잘 하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스크린이라는 이 옵션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대응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뭐 플레이 콜링을 한 거죠. 결국 이 플레이를 통해서 뭐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 레이븐스 디펜스가 이 켈시라는 선수를 통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들은 경기 초반에 확실하게 풀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음 상황은 이제 홀딩 페널티가 나왔던 상황인데요. 아마 레드존에서 다들 이제 첫 드라이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도 보시면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켈시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이 라인 선상에 붙어 있는데 이제 또 마시를 보내죠.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오케이 카일 해밀턴 이 선수가 세이프티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을 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오케이 따라왔네. 그러면 이건 맨 커버리지네 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왜냐 뭐 여기는 그냥 엣지러셔죠. 당연히 트래비스 켈시를 막 커버할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이들의 라인베커가 뭐 켈시를 마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레버리지 상의 이 위치를 보면은 뭐 라인베커가 당연히 켈시를 마크할 것은 아니고 그렇기에 이 켈시의 탑에 있는 이 세이프티 카일 해밀턴이 이 켈시를 마크할 것이 뻔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켈시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 프리스냅 상황에서는 뭐 투하이 커버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 이 원하이 커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나머지는 다 맨투맨으로 플레이가 이어질 것 같다. 라는 타입의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진짜 스냅이 되고 여기서 켈시는 이제 뭐 스탑 라우트를 펼침으로써 카일 해밀턴이 이 짧은 패스를 빠르게 끊을 수 있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것은 전략이었다. 왜냐?
만약에 이것이 원 하이 커버리지가 되고 이 오펜스의 입장에서 레프트 사이드의 해쉬를 담당할 이 카일 해밀턴이 이 짧은 트래비스 켈시를 향한 패스를 쫓기 위해서 이 딥존을 아예 포기를 한다면 결국 리시버에게는 거의 와이드 오픈 찬스가 벌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 코너 라우트를 통해서. 왜냐면 세이프티가 이것을 지금 달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는 이를 잘 알았죠. 그렇게 코너 라우트를 탄 리시버에게 공을 던져요. 그리고 당연히 이 슬랏 코너백은 이거 뚫리면 망한다. 내가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라는 좀 조급한 마인드 때문에 결국 홀딩 페널티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다음 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켈시가 여기 있고 또 해밀턴이 여기 있습니다. 켈시를 이제 한번 또 움직이게 만들면서 해밀턴이 따라온다. 따라오는데 여기서도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이 좀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펼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명의 선수가 각자를 마크할 것이 분명하고 또 이들의 라인베커가 커버리지로 오거나 또는 태클링을 하는데 힘들 것을 패트릭 마홈스는 알아요. 왜냐? 캔자스 시티 칩스는 지속적으로 이 RPO 타입의 이 샷건에서 RPO 타입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 라인베커가 커버리지에 이렇게 드랍을 하는 것을 좀 경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에서도 아예 지금 너무나도 일단 탑에 있고 이 쿠션이 굉장히 길고 이들의 리시버진이 2명이서 각각이 블락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스크린을 콜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을 통해서 물론 이 카일 해밀턴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태클링을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야들을 전진하기 힘들었지만 캔자스 시티 칩스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카일 해밀턴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는 이제 모션을 하죠.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존 커버리지 타입의 이 디펜스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 우리는 3명이 됐어. 근데 너네는 그대로 2명이네. 이 라인베커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세이프티는 굉장히 위에 있네. 오케이 다시 한번 스크린 던지자. 이러한 타입의 스크린 계속해서 칩스는 플레이를 한 거죠. 이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으로 이 트래비스 켈시는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물론 이 켈시와 해밀턴이 맞붙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 플레이에서는 트래비스 켈시가 완벽히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어떻게 잡았나 싶을 정도로 이들의 1대1 맞대결은 켈시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보다도 잘 커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이 카일 해밀턴의 커버리지였지만 그럼에도 트래비스 켈시는 이 백숄더 스로우를 완벽히 잡아냅니다. 물론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전반전에 많은 득점을 17점의 그런 실점을 하긴 했지만 마이크 맥도날드 현재 이 시애틀 시옥스와 감독직에 합의를 한 이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굉장히 창의적이고 뛰어난 디펜시브 플레이 콜링을 했어요. 이들은 특히 이 파이어 존 블리츠, 식스맨 또는 커버 원 이러한 것들의 이 블리츠, 프레셔 패키지를 많이 선보이면서 패트릭 마홈스가 이 빅 플레이를 패싱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충분히 압박을 해냈어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너한테 프레셔를 가할 거야. 우리들의 라인베커들, 우리들의 코너백들 다 블리츠에 능해. 너가 막을 수 있을까? 너는 뒷볼을 던질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마. 이러한 타입의 이 디펜스의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카일 해밀턴이 이 슬랏에서 블리츠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결국 이들이 유도를 하는 것은
여기서 아예 이 카일 해밀턴을 놓쳐버리죠.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라인 선상에 무려 5명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다면 오펜스 입장에서 패스 프로텍션을 당연히 뭐 이 라이트 사이드에 3명을 블락킹을 시키고 이 레프트 사이드에 2명을 블락킹 시키고 뭐 이러한 전략이 당연히 보편적이죠. 왜냐면 상대 디펜스가 라인 선상에 누구를 몇 명이나 올렸느냐에 따라서 오펜스도 뭐 젯 프로텍션을 당연히 감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로쿠안 스미스가 이 제로에 있으면서 뭐 블리츠를 충분히 감행할 수 패트릭 퀸이 감행할 수 있는 선수이고, 또 로쿠안 스미스는 여기 라인에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드랍을 할 것인지 2명 다 블리츠를 감행할 수도 있고, 또는 2명 다 뭐 커버리지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로쿠안 스미스는 뭐 커버리지로 드랍을 하고 갑자기 또 패트릭 퀸이 뭐 블리츠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지속적인 혼란을 이들의 라인맨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라인맨은 본인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 레프트 가드를 보면은, 원래 레프트 가드는 저는 이쪽 라이트 사이드를 경계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패트릭 퀸 때문에, 패트릭 퀸이 블리츠를 할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이 레프트 가드 또한 이쪽으로, 이 라이트 사이드로 발걸음을 펼쳤고 블락을 했고, 결국 이 로쿠안 스미스는 런닝백이 블락을 하는 이러한 지금 패스 프로텍션 콜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패트릭 퀸은 이제 커버리지를 펼쳤고, 결국 이 레프트 가드는 막을 사람이 아예 없게 된 거고, 그런 타이밍을 이 런닝백과 이 로쿠안 스미스가 1대1 경합이 사는 상황에서 카일 해밀턴 혼자 유유히 이 슬랍 블리츠를 통해서 완벽히 프리레인이 발생하는 그러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굉장히 잘 짜여진 이 파이어존 블리츠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도 뭐 블리츠를 한 것은 똑같은데 또 한 번의 파이어존 블리츠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 프리스냅 상황에서만 보면 이거 커버 제로 아니냐, 다 1대1이고 후방에 세이프티 없다, 이거 커버 제로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리시버들에게 뭐 너네 빠르게 질주해서 이 빠른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프리스냅 상황에서 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물론 블리츠가 감행된 것은 맞지만 이것은 뭐 제로 블리츠는 아닌 파이어존 블리츠였어요. 또 한 번에.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니 지금 이 58번 지금 300파운드도 넘는, 월등하게 넘는 이 선수가 커버리지에 드랍을 하는 거예요. 이 훅 역할을 하게 되고, 또 92번도 훅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패트릭 마홈스에게 더욱더 혼란을 주는 거죠. 잠깐만, 아니 만약에 이들이 이 페이크를 줬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다른 뭐 로쿠안 스미스나 뭐 이러한 타입의 선수가 이 커버리지로 드랍을 할 것을 예상하지, 아니 누가 이 뚱땡이 선수를 커버리지로 드랍할 것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결국 마홈스도 잠깐만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프레셔가 다가오자 공을 던졌고, 물론 이 상황에서 던진 공도 완벽했어요. 이것은 아마 뭐 페널티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공을 던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페널티 콜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레이븐스가 성공적인 이 블리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다시 한번 이 파이어존을 보면은 또 한번 마홈스의 눈앞에 이 패스러시가 감행이 됐죠. 거의 96번이 그냥 전력 질주가 될 정도로 이 패스 프로텍션을 완전 망가뜨리는 데 성공했죠. 결국에는 이 50번이 빠지면서 이 레프트 태클과 라이트 태클과 라이트 가드는
이 본인의 역할을 거의 이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96번은 파고들 수 있는, 결국 패스 프로텍션을 무너뜨리자, 간단하게. 그것이 바로 이 레이븐스의 프레셔 패키지의 철학이에요. 너네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이 디펜스 플레이 콜을 통해서, 간소화된 이 블리츠 전략을 통해서 너네의 패스 프로텍션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캔자스 시티 칩스는 대응을 하는데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패트릭 마홈스는 패트릭 마홈스라는 거예요.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뭐 잘 준비를 해왔든 뭐 좋은 플레이를 펼치든 마홈스는 그냥 마홈스예요. 이 선수는 뭐 잘 안 돼도 사실 뭐 오픈 리시버를 이 레드존 상황에서 놓친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 힘으로 막 스크램블 하다가 트래비스 켈시에게 이 슈퍼 플레이를 성공시키게 만드는 이 플레이 장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리그에 이런 선수가 있나 싶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켈시라면 이쪽으로 올 거야 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플레이를 성공시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크램블을 한 장면인데, 결국엔 제가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은 이 런더볼에 의한, 그리고 게임 매니지먼트 타입의 역할을 이번 경기 맡았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벽히 수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이 어쨌든 효율성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막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홈스에게 일정 부분의 슈퍼 플레이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패트릭 마홈스는 그 역할마저도 잘 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왜 위대하다는지, 왜 톰 브레디와 비교되는지 알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네, 다음은 이제 레이븐스의 오펜스에서 한번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레이븐스 오펜스의 완벽한 게임 플랜의 실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보다도 이 플레이 콜링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경기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레이븐스, 라마 잭슨 올 시즌 MVP 받을 게 뻔하고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였잖아요. 이들이 뭐 제이 플라워스를 비롯해서 이들 뭐 아이자와 라이클리 뭐 시즌 후반에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또 뭐 마크 앤드류스는 뭐 국밥이고, 뭐 이러한 정말 패싱 게임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도 원래 잘했던 이들의 러싱 게임까지, 이들은 분명 올 시즌 슈퍼볼에 진출을 했어야 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시즌 최악의 퍼포먼스가 그것도 하필 챔피언십 무대에서 펼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하필 챔피언십에서 보였느냐?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의 경기 플랜이 완벽하게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 오펜스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라마 잭슨이에요. 라마 잭슨이라는 이 리그에서 뭐 저스틴 필즈와 마찬가지로 가장 잘 뛰어댕기는 쿼터백, 이 러싱 쿼터백을 가졌다는 이점은 이들의 러싱 오펜스에 매년 굉장히 큰 강점을 가져다 주었고, 이들의 디자인된 러싱 플레이, 누가 상대가 오더라도 막을 수가 없었던 정도예요. 올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올 시즌도 라마 잭슨의 뭐 스크램블 이러한 것들이 아닌 디자인된 러싱 플레이, 뭐 존 리드 플레이, 뭐 카운터 배쉬, 뭐 이런 등등등등 플레이들은 뭐 그렉 로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떠나고 토드 먼킨 코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했다고요. 그런데 이날 레이븐스는 디자인된 러싱 플레이를 단 6번밖에 선보이지 않았어요. 미친 거죠.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러싱을 뭐 30번, 40번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팀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이 팀의 아이덴티티니까. 그것이 바로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을 가진 레이븐스의 힘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경기 러싱 안 해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선보이지 않아요. 본인들이 뭘 할지 몰라요. 본인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 러싱을 줄이고 패싱을 선택하게 됐는데,
물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러싱을 포기했느냐? 경기 초반부터 이들은 러싱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도 몰라요. 왜냐? 러싱을 이렇게까지 안 할 것이라고 사실 뭐 전문가든 뭐든 뭐 전직 선수든 뭐든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들의 러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예측할 수 없었던 요소였고요. 제가 단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캔자스 시티 칩스가 이들의 오펜스가 좀 경기 초반에 빠른 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게 칩스가 이렇게 빨리 득점을 했다? 우리 팀의 디펜스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도 좀 득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빠르게 전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본인들 스스로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상대가 경기 초반에 어떤 플레이를 펼치든지 간에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것을 플레이를 하고 또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일정 부분 보여주고 이제 뭐 후반전이나 뭐 3쿼터나 4쿼터 가서 이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 콜을 뭐 조율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레이븐스는 너무나도 빠르게 좀 접근한 것 같아요. 잠깐만 칩스 좀 잘하는데 야 패트릭 마우스 못 막을 것 같아. 야 우리도 좀 패싱을 통해서 빅플레이를 통해서 전진을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제이 플라워스의 그러한 뭐 빅플레이를 통해서 전진하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뭐 스크램블 장면에서 나온 거지만 그걸 통해서 오케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을 통해서 좀 러싱을 버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레이븐스는 뭐 패싱을 선택을 했고 그렇지만 이들의 숏야드, 뭐 퀵 패싱 게임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또 이들의 리시버지는 세퍼레이션을 충분히 벌리지 못함으로써 라마 잭슨에게 좀 공을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라마 잭슨의 이제 아킬레스 건이죠. 이 블리츠, 이 스패그 코치는 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스패그 코치는 블리츠의 대가예요. 특히 이 심프레셜, 크리펄 컨셉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죠. 블리츠를 굉장히 잘 사용을 했는데 레이븐스는 또 한 번 이 블리츠 대처가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본인들의 디테일, 집중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이 플라워스라는 이 리시버가 터치다운을 할 수 있었던 장면 속에서 이들은 터치백이 나왔죠. 물론 루키 선수가 뭐 너무 흥분했고 손을 뻗으면 안 되는 이 레드존 상황에서 손을 뻗었고 그것을 잘 쳐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수들의 플레이 끝까지의 집중력의 차이였어요. 이 집중력 때문에 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선수들은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플레이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플레이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마인드를 통해서 그 터치백, 이 스로우 더 펀치를 감행을 해갖고 결국 이 펌블을 만들어냈어요. 반면 제이 플라워스는 오케이 이거 터치다운 되겠다라는 뭐 가벼운 생각을 했겠죠. 물론 플레이 자체는 성공적인 플레이였겠지만 결국 결과물은 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단순히 제이 플라워스만의 플레이가 아니라 이 오펜스의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는 이 스패그 코치의 완벽한 게임 플랜, 라마 잭슨을 상대로 이 각종 블리츠들을 들고 오면서 너 블리츠 약하잖아 이러한 것들 잘 파고들었고 그리고 이들의 코너백들, 이 세컨더리 선수들이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리시버들을 일단 1대1로 세퍼레이션을 아예 벌리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커버리지도 잘했고 그리고 뭐 라마 잭슨이나 이러한 레이븐스의 선수들을 상대로 태클링을 굉장히 잘하면서 사실 라마 잭슨이 이 경기에서 좀 자신있게 뛰어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칩스 디펜스의 세컨더리들이 태클링이 진짜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뭐 극복해내지 못한 경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일단 저는 이 러싱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거스 에드워즈가 이 15야드 러싱을 성공했던 플레이였어요. 이 플레이가 왜 중요했냐면은 지금 레이븐스 이렇게 헤비한 퍼스널을 들고 오면서 지금 언더센터에 있죠. 언더센터에서 지금 칩스의 디펜스도 뭐 라인 선상에 5명을 세우고 또 세컨 레벨진까지 박스에 총 8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이븐스의 라인에는 1명, 2명, 3명, 4명, 5, 6, 7 그리고 뭐 라마 잭슨이 뭐 러싱으로 또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하면은 어쨌든 뭐 숫자는 7대 8입니다. 7대 8이에요. 지금 레이븐스가 숫자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본인들의 러싱을 통해서 15야드짜리 성공적인 플레이를 만듭니다. 사실 뭐 숫자로는 7대 8이지만 이 라마 잭슨이 이 페이크로 이 플레이 액션을 하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백사이드 엣지 러셔는 라마 잭슨을 막아야 하는 움직임을 펼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7대 7인데 어쨌든 이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캔자스 시티 칩스가 박스에 많은 인원을 끌고 왔고 숫자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이들은 러싱을 성공했어요. 러싱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기 초반에 이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도 왜 러싱을 안 했냐? 결국 이것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렇게 뭐 언더센터에서 이 본인들의 그런 헤비 펄슨을 통해서 러싱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레이븐스는 거부를 했고 뭐 단 6번밖에 러싱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또 다른 러싱 플레이 장면을 보면 사실 칩스를 상대로 이 러싱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투 하이예요. 투 하이죠. 그리고 이 1대1로 마크하는 걸 떠나면 이들은 분명히 이번에는 레이븐스가 수적으로 우세에 있습니다. 우세에 있고 이 리드 플레이죠. 라마 잭슨이 이 리드를 보고 공을 건네줄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찌를지 플레이가 펼쳐지는데 문제는 이 칩스의 세이프티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태클링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90번을 제쳤지만 이 세이프티 때문에 라마가 한번 구르죠. 그리고 결국 많은 야드를 전진을 하지 못해요. 이들의 칩스의 디펜스는 언제든지 레이븐스가 지금 러싱을 감행할 줄 알고 이 선수들이 발을 보시면 좋겠어요. 발을 보시면 뭐 백페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테크닉 자체가 플랫풋을 유지한 채 언제든지 런 디펜스에 감행할지를 지금 요거를 보시면 발을 보시면 오케이 뛴다 하면은 바로 태클링에 감행할 수 있도록 이들은 훈련되어 있고 이들은 교육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 레이븐스가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가 펼침에도 불구하고 러싱을 성공하지 못하는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투 하이 커버리지 한 명을 모션하면서 디펜스를 이끌어냈지만 결국 이 세이프티에게 또 한번 태클링이 막힙니다. 백사이드 세이프티가 계속해서 이 라마 잭슨이나 이들의 런 게임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하고 완벽히 빠른 이 태클링 시도와 그리고 완벽한 태클링 테크닉을 통해서 저지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스크린 아니 뭐 제스윕을 감행을 하는데 뭐 스윕 플레이를 하더라도 똑같아요. 이 칩스의 세컨더리가 너무나도 태클링을 잘했죠.
이 미스테크를 유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 약플레이에 집중된 이 레이븐스 같은 팀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거죠. 물론 저는 제가 지금 3번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칩셋 태클링이 굉장히 뛰어나다. 레이븐스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싱을 잘 성공하지 못했다 라는 플레이를 분명히 보여주긴 했지만, 첫 번째 플레이처럼 레이븐스는 충분히 러싱을 시도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팀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왜 레이븐스가 러싱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직도 미스테리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게, 이날 라마 잭슨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라마 잭슨이 올 시즌 이 패싱 능력에 있어서 좀 많은 발전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가 지금 존경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가 왜 올 시즌 MVP인지, 이 토드 먼킨 코치와 함께 뭐 패싱 능력이 충분히 발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레이븐스는 이 러싱을 버리고 패싱을 선택을 했고, 특히 패싱 상황에서도 이 숏 야드를 충분히 잘 전진해 나가자 라는 타입의 이 경기 플레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이 라마의 이 숏 야드 상황에서의 패싱이 굉장히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컴플릿 패스를 만들어내면서 딱딱딱딱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인컴플릿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자주 나오면서 레이븐스 오펜스는 갑자기 뚝 끊겨요. 이들의 타임 오브 포지션도 끊기고, 이들의 이 기회도, 공격 기회도 끊기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디펜스가 잘 패스를 막아냈는데, 뭐 크리스 존스가 막았죠. 근데 뭐 어떻게 플레이가 펼쳐질 것을 미리 예상을 했죠. 크리스 존스가 너네 여기서 제이 플라워스가 슬롯에 있고, 그래? 그러면은 왠지 스크린 할 것 같은데, 이미 움직임이 읽힌 상황이었어요. 캔자스 시티의 디펜스는 너네가 뭐 숏야드 패스, 뭐 스크린 할 거 다 예상을 하고 좀 움직인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썰드 다운이에요. 썰드 다운인데 이 쉬운 패스를 만들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패스가 또 한번 빗나갑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디펜스 블리츠 전략을 보면은, 일단 여러가지 블리츠들을 많이 썼어요. 일반적인 맨프리 디펜스도 블리츠도 많이 하고, 뭐 파이어존도 쓰고, 뭐 제로 블리츠도 쓰고, 뭐 원 러버, 뭐 여러가지 이 블리츠 스킴을 사용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레이븐스의 리시버진 중에서 이 1대1 매치업을 확실히 이겨내고 라마 잭슨의 패스를 가져올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레이븐스 리시버진의 구성, 뭐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이들은 빅바디 타입의 리시버가 필요하다. 물론 스피디하고 빠른 타입의 리시버가 이들의 오펜스가 가진 스피드와 함께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블리츠라는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만큼 이들은 빅바디, 뭐 피지컬 이러한 타입의 리시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뭐 레이븐스의 드래프트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뭐 라샤드 베인먼, 뭐 넬슨 아골라, OBJ, 제이 플라워스, 이들은 이 필드가 이렇게 열렸을 때 그런 타입의 능한 선수들이지 1대1 경합에서 사실 세퍼레이션을 충분히 벌리는 타입의 리시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의 세컨더리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이 투 하이여서 뭐 커버 2 아니야? 하는데 순식간에 이 식스맨, 거의 맨프리 블리츠가 들어갔고, 결국 라마 잭슨을 막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라마 잭슨이 진짜 믿고 1대1 찬스로 오히려 이 카운터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리시버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사실 뭐 아이자와 라이클리가 뭐 후반전에, 이 정규 시즌 후반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라이클리도 이번 경기에서 활약이 굉장히 뜸했죠. 또 다른 블리츠 상황, 이 라마가 자신있게 공을 못 던져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 이 상황에서 뭐 이 제이 플라워스가 당연히 후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자신 있게 공을 던지고 이러한 자신감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아니면 뭐 아웃사이드로 공을 던지던지 말이죠. 하지만 라마 잭슨 본인도 본인의 이 리시버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까지 있지 않고, 또 리시버들이 실제로 오픈 찬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벌려주는 타입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 이 뭐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할 때 그런 라우트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그럴 때는 효과적이지만, 이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는 그들의 리시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을 그냥 안 던집니다. 근데 공 안 던지면 어떡해요? 당연히 색을 당하는 거죠. 사실 라마 잭슨이 이 서커스 같은 플레이를 할 때도 똑같아요. 블리츠를 했고 이 상대 이 쇼패스를 던졌는데 이 상대 디펜스의 손에 공이 어긋났고, 근데 또 그것을 본인이 잡아요. 뭐 이러한 슈퍼 플레이를 보인 것은 대단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는 이 블리츠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내지 못합니다. 다음은 뭐 제로 블리츠죠. 이 라마 잭슨을 가장 쉽게 잡는 방법, 제로 블리츠를 써라 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제로 블리츠는 결국 리시버와 진짜 그를 마크할 뭐 코너백 둘밖에 없어요. 후방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쿼터백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근데 라마에게는 기회가 아니죠. 공을 그냥 안 던집니다. 왜냐? 근데 실제로 공을 던질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라마가 봐도 얘네가 잘 해낼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결국 뭐 태클에 당할 뿐이죠. 다음은 이제 엔드존 상황에서 이제 제로 블리츠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플레이는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 제이 플라워스를 이제 셜로우 크로스를 타는 이 제이 라우트한테 패스를 성공시켰고, 사실 터치다운으로 연결됐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터치백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레드존 상황에서는 결국 커버해야 될 이제 더욱더 존이 좁아지고, 오히려 이 제로 블리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더욱더 엉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레이븐스는 이번에는 그러한 것 활용을 충분히 했고, 지금도 보시면 이제 뭐 1대1로 다 커버가 되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존이 좁다 보니까 이 디펜스가 본인의 선수를 마크할 선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당연히 터치다운이 됐어야 하지만 이 스니드의 이 펀치 때문에 이 플레이는 터치백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도 제로 블리츠. 이 상황 속에서 라마는 이번엔 믿고 던집니다. 아니 OBJ인데 뭐라도 잡겠지 했는데 OBJ도 이 상대 코너백을 뚫지 못하고 인컴플릿이 납니다. 단순히 리시버진에 대한 문제가 뭐 블리츠 상황을 떠나서 이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도 지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마가 공을 던질 때를 못 찾고 결국 색을 당하죠. 이 플레이 아마 굉장히 답답했던 상황인데, 경기 후반에 이 칩스는 이 템파2 존 커버리지 펼쳐요. 근데 이들의 리시버진 뭐 그냥 던질 데가 그냥 없습니다. 뭐 지금 상황 보면은 뭐 사실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던질 데가 없고, 라마는 결국 선택한 게 스크램블이죠. 근데 스크램블을 해도, 그러니까 레이븐스 오펜스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라마 잭슨은 스크램블을 많이 하잖아요. 뭐 패트릭 마홈스나 뭐 에런 로저스나 뭐 등등 뭐 스크램블 많이 하잖아요. 조시 알렌이나. 그런데 스크램블을 하고 이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가진, 오프 스크립트 능력을 가진 이 쿼터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은
본인들이 이 정해진 플레이가 아닌 플레이북 바깥의 플레이들을 펼칠 때 리시버도 그것들을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벌면 리시버 너네도 공간에 침투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서 내가 바로 공을 던질 수 있게 해줘 라는 게 이 쿼터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런 로저스도 뭐 또 다른 리시버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고, 뭐 디반테 아담스나 또 뭐 여러 가지 선수들도 맞았죠. 그런데 레이븐스의 리시버들은 희한하게도 이 한정된 이 플레이북이 끝나고 이 라마의 스크램블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좀 오픈 찬스를 확보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냥 스크램블이 길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슬랍 페이드 레드존 거의 하이 레드존 상황에서 근데 인컴플릿이 나죠. 그것도 OBJ가 말이죠. 레이븐스는 계속해서 패싱 게임에서 이 본인들의 그런 뒷볼이 메이킹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충분히 여러 번 느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지 않나 싶어요.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는 이 블리츠 말고도 이 템파2 커버리지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어요. 뭐 이들이 왜 템파2를 잘 사용을 했냐라는 부분을 예측을 해보자면 이 상황도 거의 인터셉션에 사실상 나왔던 플레이죠. 왜 예측을 하자면 일단 템파2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버2잖아요. 사실상 라인베커가 이 미들홀을 좀 더 딥하게 드랍을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커버2예요. 커버2는 이 코너백과 이 리시버가 굉장히 이 재밍을 열심히 하는 그런 타입의 커버리지잖아요. 즉 레이븐스가 이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펼친 채 두 명의 아웃사이드 리시버를 이렇게 넓게 포진하는 것을 좋아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캔자스 시티 칩스는 본인들의 코너백을 굉장히 프레스하게 이 리시버에게 전진시키면서 이 라인 싸움에서의 경합을 끝까지 해라 라는 것을 원했어요. 왜냐? 레이븐스의 리시버들 뭐 그렇게 피지컬적인 리시버가 아니고 라인 싸움 경합에서 본인들이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웃사이드 리시버가 거의 이 경합을 통해서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라마 잭슨의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을 커버하면 되는데 그러면 라인백커 한 명 올리고 또 세이프티들이 바라보면서 이 미들 오브 더 필드를 이 단단하게 잠그면 되는 거죠. 즉 라마에게 패싱의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자 라는 전략을 가져온 거죠. 실제로 라마 잭슨은 이 아웃사이드로 공을 그냥 이 경기 동안 아예 던지질 않아요. 왜냐? 우리 팀의 리시버 형편없는 거 알고 캔자스 시티 칩스의 코너백 뛰어난 거 알고 원래도 아웃사이드로 잘 못한다. 근데 이게 되겠냐? 오케이 인사이드로의 라우트를 공략하자. 하지만 템파2 계속해서 이 캔자스 시티 칩스는 상대의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활용을 하죠. 지금 상황은 인버티드 템파2인데요. 물론 이 상황 속에서는 캔자스 시티 칩스가 그 본인들의 역할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완벽히 제이 플라워스에게 오픈 찬스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인버티드 템파2로 지금 상황만 보면은 이게 뭐 블리츠인가? 뭐 제로 블리츠인가 하지만 결국 이 세이프티 두 명이 하이로 가고 이렇게 라인백커가 가면서 템파2 커버리지가 펼쳐지는데 원래라면은 이 세이프티가 이 리시버를 커버를 해야 되지만 제이 플라워스를 하지만 이러한 급작스러운 커버리지 변화 포스트 스냅 후의 변화에 의한 커버리지였기 때문에 놓치고 오픈 찬스를 완벽히 내줍니다. 그리고 제이 플라워스는 이 플레이를 성공시켰지만 턴팅을 당하죠. 이 캔자스 시티 칩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이븐스가 이 플레이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건 뭐 모두가 경악했던 이 인터셉션 장면이죠. 아이자와 라이클리가 이제 슬랏에서 이제 스루라우트를 타는 장면인데요. 템파 2예요. 커버할 선수가 3명이나 됩니다. 지금 보면은 모두가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아이자 라이클리는 나 오픈이야. 내가 더 빨라. 내가 갈 수 있어. 했는데 사실 오픈은 아니었죠. 라마 잭슨의 늦은 패스도 문제였고 또 사실 좋은 판단 자체가 아니기도 했고 사실 뭐 아이자와 라이클리의 인터셉션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에는 진짜 터치다운이 됐을 만한 플레이였을 거예요. 왜냐면 정규 시즌에는 레이븐스는 다 잘 됐으니까 뭐 운도 좋고 뭐 다 따라왔죠. 그런데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상대가 더욱더 디테일해지고 집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운이 바닥났을 때 더 이상 이 럭키 플레이가 사라졌을 때 이들은 터치다운 대신 인터셉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템파2 상황인데 뭐 보너스 훅도 들어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공략을 못하냐 하죠. 그러니까 칩스는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성공했던 플레이들을 그냥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디펜스에서 뭐 블리츠 오케이 잘 통하네 계속해. 템파2 잘 통하네 계속해. 보통 이 어드저스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카운터를 쳐야 되잖아요. 디펜스. 근데 레이븐스의 문제 한 번 수렁에 빠지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라는 게 이 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레이븐스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븐스가 이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17대 10 그냥 7점 차로 경기를 지기도 했었고 여러가지 레이븐스가 이길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장면도 사실 거의 이제 완벽한 오픈 찬스가 났고 사실상 이것은 패스를 던지기만 했으면 터치다운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던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스트립색을 당하죠. 터치다운이 펌블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플레이를 특히 더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레이븐스가 이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힘들어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오픈 찬스를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터치다운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상황 속에서 레이븐스는 또 한번 플레이가 실패가 돼요. 그것도 턴오버로 이어지죠. 아니 이제는 오픈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라인맨이 문제다. 프로텍션이 뚫리네? 그러니까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 스스로 놓친 것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번에는 진짜 터치다운, 이 빅플레이, 패싱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로텍션이 문제였어요. 진짜 너무나도 아쉽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Kansas City recovers the ball. Outstanding job by Charles Omenihu. That was a touchdown. That was it. That was a touchdown. That damn strip sack. At least it'd have been 14-14 right now. 라마도 그것이 터치다운이었다고 그 기회를 굉장히 아쉬워하죠. 이제 마지막 플레이는 이 경기를 그냥 딱 보여주는 플레이입니다. Lamar Jackson over the middle, caught by Zay Flowers, and lunges for the end zone. They're going to say the ball's out. The Chiefs think they have the ball. No official has been given yet. That's touchdown. Touchback. The Chiefs recover the ball in the end zone. L'Jarius
trash talk by Zay Flowers gets his revenge here by poking it out. Snead has defended the other team's best receiver and makes the biggest play of the season. That's what I'm talking about, boy! That's what I'm talking about, boy! That's that we need! That's that we need! Yeah! 네, 터치백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 이 플레이가 왜 이 경기 자체를 보여주는 장면이냐면, 레이븐스는 분명 본인들 스스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단지 본인들이 살리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들이 만약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보다 더욱더 디테일하고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했다면, 본인들의 실수를 줄일 수만 있었다면 어쩌면 슈퍼볼에 진출했던 것은 칩스가 아닌 레이븐스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그러한 모습들이 부족했고, 반면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러한 큰 무대에서 더욱더 디테일이 뛰어나고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슈퍼볼에 또 한번 진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레이븐스라는 팀을 한번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단 우승 적기를 놓친 것은 굉장히 큽니다. 올 시즌 레이븐스, 라마 잭슨 MVP 시즌, 그리고 디펜스도 뭐 역사적으로 거의 탑 디펜스다라고 꼽히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도 실패를 했다.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적기인 상황에서 또 한 번은 이 기회를 놓쳤다. 언제 또 이러한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레이븐스라는 팀은 올 시즌 정말 로디드된 팀이었어요. 정말 잘 꾸려진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이 또 한 번 기회를 놓쳤다. 내년 시즌 어쨌든 공백이 생기잖아요. 선수들의 공백이든 코치들의 공백이든. 이미 마이크 맥도날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팀을 떠나게 됐고요. 과연 이들이 내년, 내후년 또 다른 이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AFC는 뛰어난 쿼터백이 많기 때문에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가 아닌 이상 이 챔피언십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작년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 정말 압도적이었고, 향후 뭐 3, 4년은 뭐 걱정 없다 했지만 이글스 올 시즌 바로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우승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쉽다. 일단 그게 제 올 시즌 레이븐스 시즌에 대한 소견이고요. 향후 레이븐스는 좀 오펜스 웨폰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제이 플라워스는 어쨌든 뭐 그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젊은 리시버고, 이 팀의 넘버원 리시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뭐 OBJ, 라셔드 베인먼, 그리고 뭐 넬선 아골라, 이러한 이 필요 없는 베테랑들은 좀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누누이 말했던 블리츠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한 이 큰 피지컬 타입의 리시버를 영입을 해야 한다. 제이 플라워스를 토대로 어쨌든 리시버진을 개편을 해야 돼서 이 플레이오프 초크를 이제 그만 당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코치의 후임, 뭐 현재 잭 오어라는 이 라인베커 코치를 DC로 올린 상황인데요. 뭐 그 빈자리를 어쨌든 잘 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대비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이 매번 플레이오프에서 무너졌던 이유, 물론 올 시즌에는 성공을 했다고 해도 뭐 이상하진 않죠. 어쨌든 챔피언십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집중력이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레이븐스, 뭐 라마 잭슨의 이 얼리 시즌에서도, 이 데뷔 초에서도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실패했던 이유는 정규 시즌에는 진짜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대단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항상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캔자스 시티처럼 정규 시즌은 못해도 플레이오프엔 더 잘하는 팀이 되어야 하겠죠. 앞으로 저는 레이븐스는 어쨌든 좋은 감독, 좋은 프론트, 그리고 좋은 쿼터백을 가진 팀이기에 일정 부분 좋은 성적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슈퍼볼을 위해서는 지금 같아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상 레이븐스와 그리고 칩스 이들의 챔피언십 경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